네, 안녕하십니까. 경영 시뮬레이션 강의를 맡은 최주영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저와 같이 강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선택해 주신 학부생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경영 시뮬레이션 과목 이름만 들어도 여러분들이 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 수 있고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건데 여러분들 선택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하고 합을 맞춰 수업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여러분들과 함께 그 경영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고 우리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그리고 좀 수업 시 유의사항들 그리고 경영 시뮬레이션까지 한번 오늘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어요. 시뮬레이션은 뭔가? 경영 시뮬레이션은 뭔가 하면 어려워요. 근데 시뮬레이션은 뭔가? 시뮬레이션은 뭘까요? 잘 모르겠다고요? 시뮬레이션 게임 들어봤습니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시뮬레이션은 뭔가? 시뮬레이션 한번 쳐보면 되죠. 현상이나 사건을 가상으로 수행시켜서 실제 상황의 결과 모형, 축소 모형을 통해서 실험을 하고 결과를 예측하는 것. 어려운 말 아닙니다. 실제 상황의 간단한 축소 모형. 여러분들은 시뮬레이션을 돌려본다? 그럼 실제 상황을 가상으로 돌려본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실제 상황을 가상으로 돌려본대요. 실제 상황을 가상으로 돌려본다. 여러분들 시뮬레이션 게임이란 말도 들어보셨을 거고 많이 들어보신 분은 경영 시뮬레이션의 말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뮬레이션이라는 뜻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매우 밀접한 단어가 될 거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들은 많은 의사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삶에 살아가고 있어서 하루에 수십 번의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어떤 게 더 좋은 의사결정인지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판단을 할 거고요. 그 판단의 근거는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되더라라는 여러분들의 경험, 여러분들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과거의 경험들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가 있고요. 그 로직이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 로직이 짜져 있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그러면 내가 오늘 저녁은 몇 시에 먹을까? 라고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은 6시 반사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는 내가 점심을 3시쯤 늦게 먹었으니까 저녁은 조금 더 늦게 먹어야 되겠다. 한 8시요.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이 의사결정은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수십 번의 경험치와 수십 번의 상황과 수만 가지의 상황과 이런 것들이 모두 함께 모여서 결정을 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뮬레이션이라는 뜻이 여러분들한테는 매우 가까운 단어라는 거죠. 자, 이 가까운 단어가 경영과 합쳐졌네요. 경영이랑 합쳐졌어요. 그러면 경영은 여러분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 기업을 이끌어가는데 합리적인 의사결정, 효율적인 의사결정,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그 과정에서 이 경영이란 걸 여러분들이 죄송합니다. 경영이란 거를 여러분들이 좀 더
더 좋게 하기 위해서는 이 시뮬레이션이라는 걸 하면 더 효과적이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이 된다는 거죠. 자, 거기서 한 가지 더 좋은 점이 숨어 있어요. 뭘까? 우리가 대부분 의사결정하는 거는 과거의 상황에 대해서 과거에 학습된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거예요. 시뮬레이션이 들어가면서부터요, 여러분들이 다른 점이 하나가 있어요. 시뮬레이션이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내가 겪어보지 않고도 그 상황에 대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매우 재밌는 점이에요. 내가 이런 결정을 할 건데 이 결정이 어떻게 될 건지를 미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확인해 보는 거죠. 그래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은 주식, 건물 짓는 거, 경영 시뮬레이션도 있다는 듯이 경영에서도 시뮬레이션을 돌려본다는 겁니다. 자, 그럼 좀 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우리가 해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미리 수행할 수 있다. 엄청난 일 아닐까요? 엄청난 일이 될 겁니다.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그 경영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말하는 발언은 엄청난 힘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 차이라는 거죠. 차이가 많이 커요.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뭐 돈을 쓴다고 생각해 보셔도 좋고요. 최 과장, 우리 이번에 130억 투자해서 이걸 지어야 되는데 이렇게 짓는 게 좋을까? 이렇게 짓는 게 좋을까? A처럼 짓는 게 좋을까? B처럼 짓는 게 좋을까? 어떻게 짓는 게 좋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답을 할 때 여러분들 감으로 답을 하나요? 이게 좋지 않을까요? 왜요? 이게 좋지 않을까요? 왜요? 라고 묻고 싶은 거죠. 자,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분들이 답을 만들 수 있다. 여러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엄청난 능력이죠? 그게 바로 그 능력을 도울 수 있는 게 뭐다? 경영 시뮬레이션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경영 시뮬레이션에 대한 의미는 조금 다가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걸 어떻게 할 건지를 여러분들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경영 시뮬레이션은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 있고요. 사실 몇 천만 원짜리 프로그램입니다. 그 프로그램을 여러분들 학생으로서 학생이 돌려볼 수 있는 수준까지 같이 돌려볼 거예요. 그 프로그램 어렵냐?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안 써봐서 어려운 거지 한 번씩 해보시면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시뮬레이션을 돌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전 과정이 필요하죠. 어떤 과정이겠죠? 이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내가 익숙해지고 이 익숙해지기 위해서 이런 기능들을 계속 연습해보는 시간들을 가지게 될 거예요. 조금만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런 것들이 이해가 높은 사람들은 금방 압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영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셔도 사용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구성을 해놨어요. 당연히 더 많은 기술, 더 높은 수준을 하기 위해서는 더 필요하도록 하겠지만 이 정도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수준까지
제가 구성을 해놨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도 더 계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실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경영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조금 풀어봤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 한 학기 동안 저랑 어떻게 강의를 진행할 건지 이 수업 계획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목번호는 500244, 여러분들은 1분반입니다. 교과목명은 경영 시뮬레이션 3학전 3이론 수업이고요. 전공 선택입니다. 그리고 이 전공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분들의 기술 능력이 올라가실 거고 훨씬 더 넓은 사고력을 가지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기본은 대면 수업일 거고요. 대면 수업을 해야 제가 여러분들을 한 번씩 알려주고 하나씩 잡아서 이해시켜 드리기가 조금 더 쉽습니다. 하지만 모르신다고 하도 비대면 이 상황인지라 비대면 수업이 지금 처음으로 시작되고 있는데요. 이 비대면 수업이라도 여러분들이 궁금하시거나 이해 안 되시거나 뭔가 이건 좀 잘못된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건 어떤 것들인지 어떤 것이어도 괜찮습니다. 저한테 꼬집어 주시면 저도 여러분들과 그걸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대면을 기본이지만 지금은 원래는 대면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대면 강의 시간은 월요일 7교시, 화요일 6, 7교시 여러분들이 식사하시고 나서 만나는 시간들입니다. 수강 대상은 여러분들 이비지스학과 3학년 대상이고요. 주관학과는 이비지스학과입니다. 저는 최재훈이고 소속은 이비지스학과 소속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증이나 뭐 이해 안 되는 거 설명 더 해달라는 거 어떤 것이어도 좋으니까 저한테 보내주실 메일 주소는 66412@du.ac.kr입니다. 그리고 연락처도 제가 열어놨으니까 연락처로 물어보셔도 무방합니다. 상담 시간은 정해져 있고요. 제가 통화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는 시간을 정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잡은 교과목 개요는 아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의사결정을 미리 수행해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미래를 갔다 와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이 과목을 들은 사람들은 미래를 갔다 와보는 능력을 가지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루에도 수십 번의 의사결정을 하는데 이 의사결정의 근거는 대부분 경험치, 사례 이런 걸 통해서 더 좋은 의사결정을 하고자 노력해요. 그래서 우리 의사결정을 더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 시뮬레이션이라는 방법이 존재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많이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상황을 해석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리 의사결정 과정을 미리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미리 하냐? 실제와 비슷한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모의적으로 실험해보고 그 특성을 파악해보는 거죠. 그 특성을 파악할 만큼 우리가 사람 시뮬레이션 하잖아요. 그럼 사람이 걸어가는 모양같이 시뮬레이션이 가능해요. 그리고 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뮬레이션 과정을 확인해보는 것까지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 목표를 잡고 있는 게 경영 프로젝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 경영과 같은 과정, 그런 과정이 나타났을 때 최적의 의사결정을 위해서 사용하는 경험을 여러분들이 학습하게 되는 거죠. 그럼 최적의 의사결정, 여러분들이 300억짜리 프로젝트가 여러분들한테 나타났어요. 그럼 여러분들 감이라든지 기존에 대부분 일을 어떻게 하냐면 기존에 했던 과거의 경험 사례를 찾아보고 진행을 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기존에 했던 사례도 찾을 거고요. 경영 프로젝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미래도 갔다 와볼 거고요. 하는 거죠. 그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어떤 동의대 맥도날드가 생겼어요. 동의대 맥도날드는 기본적으로 그 직원들을 채용해서 주문을 받았단 말이죠. 근데 그런 상황일 때 직원들을 채용해서 주문을 받았는데
이번에 다른 회사에서 키오스크를 구입해서 좋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동의대 맥도날드에서는 키오스크 구입하자, 몇 대 구입해야 될까 라는 대표의 프로젝트가 나타났고, 그 프로젝트를 우리는 효율적으로 의사결정하기 위해서 시뮬레이션 돌려보는 거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구매할 때, 아니면 구매하지 않았을 때부터 구매할 때, 한 대 구입할 때, 두 대 구입할 때, 세 대 구입할 때, 이렇게 다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각각 상황을 변경시켜 가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시뮬레이션 과정을 통해서 분석, 과제 수행 이런 것들을 능력을 기르게 되고, 그리고 나서 시뮬레이션 학습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맥도날드 손님이 몇 명 왔을 때 키오스크를 몇 대 놔야 되는지 해석이 가능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더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목표로 제가 잡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추천 선수 과목은 경영과 외인 창학 관련 수업 들으셨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고, 이 과목 듣지 않으셨다고 하더라도 많은 여러분들이 발전적인 방향을 배워보실 수 있는 수업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해서 여러분들 주신 의견이 있으면 같이 조율하고자 하는 스타일이고, 여러분들하고 저와의 간극이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노력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도 좀 자유롭게 많은 제안이나 이야기들을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서로 이야기할 수 있다면 훨씬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평가 방법으로는 출석 10%, 중간기말 30, 과제 각각의 여러분들이 과제 같은 경우에는 수업의 내용을 배우고 수업 뒷장에 수업을 했던 걸 다시 한번 풀어보는 거, 아니면 수업 뒷장에 있는 예제 문제 한 문제 풀어보는 거 정도로 여러분들이 부담 없을 정도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발표랑 프로젝트는 같이 이루어지는데, 여러분들이 만드신 아레나라는 프로그램을 시뮬레이션을 만들 건데, 이 시뮬레이션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죠. 예를 들면 아까 맥도날드 같은 사례, 아니면 예전에 발표했던 친구들은 서브웨이 같은 사례도 했었고요. 아니면 회사 공장에 대한 이미지도 해봤고, 아니면 회사에서 그 일하는 프로세스, 그래서 보험 시간 같은 것들을 직접적으로 계산해서 예시로 표현했을 때 이게 결과가 재밌게 나왔거든요. 그런 것들 서로 발표하고 프로젝트로 해서 자기가 만들어 가고자 하는 프로젝트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것을 시뮬레이션에서 돌려봤을 때 진짜 그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해보는 역할도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습득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해보면 습득할 수 있잖아요. 궁금하고. 예전 같은 사례에서는 자기 부모님 가게를 사례로 들었을 때도 있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걸 진행했는지는 저한테 아직 말은 안 해줬지만, 저는 그걸 가지고 부모님이 좀 더 도움되거나 회사에 도움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에서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교재는 아레나를 이용한 시뮬레이션, 이런 형태입니다. 아레나를 이용한 시뮬레이션이고요. 요 같은 경우에는 교보문고에서 나온 2015년에 나온 책인데, 이 책을 사용하시면은 무료로 시뮬레이션 아레나 버전, 학생 버전을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요거는 최신 버전이 있지만 이 정도만 하셔도 여러분들 충분히 여러 가지 버전을 이해하실 수 있고 가장 잘 해석된 버전이다. 이게 벌써 6번째 버전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 요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레나 프로그램 자체는 좀 더 깊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더 비싼 프로그램이 사용되게 되는데, 그때는 완전 다른 설명서가 있으니까 그때 한 번 더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 문헌 같은 경우에도 뭐 마찬가지고요. 수업 피드백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주별 과제 피드백이라든지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 피드백은 즉각 해결하고자 하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대면일 때는 메일, 뭐 문자, 카톡 여러 가지가 있을 거니까 그걸로 진행하시면 되고, 그 대면일 때는 정말 수업 도중에 혼자 물어봐도 저는 괜찮아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 소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업에 대한 개선 방안이 나왔다면 여기는 조금 삭제돼서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언제든지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제안 주시면 제가 적극 수용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하고 뭐 싸우자는 게 아니에요. 서로 발전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건 서로 간에 정말 동반자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중간고사 전까지는 이 프로젝트 시뮬레이션이라는 것부터 이해하고, 그 다음에 기본 개념, 모델, 툴, 모델링 이런 순으로 나갈 겁니다. 이 책을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12장까지가 있는데 다 나가지도 못해요. 여러분들이 4장, 5장까지만 하면 충분히 이 시뮬레이션 기초와 여러분들이 돌릴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에 돌릴 수 있는 것까지 다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한다고 생각하시면 제가 너무 급하게 나가지도 않을 거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수준과 맞게 천천히 나갈 거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대한 뭐 확인해서 이게 틀렸다고 뭐 마이너스를 주고 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복습하는 개념으로 예제 한 문제 풀어보는 개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 뭐 좀 더 부담이 없지 않을까 싶어요. 예제 한 문제 푸는 거에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으니까. 그리고 시뮬레이션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냥 시뮬레이션, 내가 100살 산다면 인생 시뮬레이션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가지시면 첫 번째 과제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8주차의 중간고사, 15주차의 기말고사를 과정으로 전체 과정을 끝낼 거고요. 요때 15주차, 14주차에 여러분들한테 과제로 전체 보고 발표랑 과정 보고를 받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전부터 천천히 여러분들 준비하실 수 있도록 11주차, 12주차, 13주차는 전부 여러분들 개인 시뮬레이션 프로젝트 뭐 답사도 해보시고 확인도 해보시고 요소도 측정해보시는 시간이 될 거고, 계속 작성을 해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한 학기가 끝나게 됩니다. 중간고사 이후로는 세부 모델링들입니다. 모델링이 어떻게 모델 오류가 났을 때, 입력했을 때 재고관리 시뮬레이션을 직접적으로 여러분들 같이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이런 재고관리 시뮬레이션이 직접적으로 돌아갔을 때 어떤 모델링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보게 될 겁니다. 모델링이라는 말이 어려워 보이는데 그냥 모델 만드는 거예요. 모델링은 쉽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현실에 있는 것을 작게 축소해서 만드는 게 모델이에요. 그래서 A 모델, B 모델, C 모델, 영어 모델, 모델 직업 말고 우리 모델링 한다는 건 이런, 우리가 뭐 맥도날드 예로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맥도날드 있잖아요. 그러니까 맥도날드에서 키오스크에서 계산을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돈을 받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 돈을 받는 모델을 표현하는 거예요. 계산하는 모델을 표현하는 게 모델이에요. 각각의 하나가 모델이 될 거라서 그 모델을 어떻게 수치를 입력하고 확인하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진행하게 될 겁니다. 자, 그 외에 뭐 장애를 위해서 이런 시험 장소 제공 지원을 할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 혹시나 필요하신 분들은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한 학기가 완성이 되면 여러분들은 경영 시뮬레이션, 여러분들이 복잡한 시뮬레이션보다는 어느 정도의 사무실 하나의 시뮬레이션 정도, 그리고 맥도날드 하나의 시뮬레이션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거예요.
그 후에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는 것들은 여러분들 관심이 있으시다면 해보시면 됩니다. 시뮬레이션 이런 사업들은, 비즈니스들은 엄청나게 특수한 분야로서 아직까지 뭐라고 해야 되죠? 대중화되어 있진 않아요. 하지만 확실히 잘하는 분들이 있고 그 부분에 들어간다면 여러분들이 법령으로도 사용할 수 있을 만한 기술 능력이기 때문에 저는 너무 좋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 비즈니스 능력에서 이런 시뮬레이션을 돌려볼 수 있는 것과 아닌 것은 이해도의 차이도 정도도 너무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상사라든지 여러분들 클라이언트한테 내가 미리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 이런 상태가 됐다라는 거 이미지로 보여주는 것과 그냥 제 생각은 이렇다는 것과는 차이가 너무나 크기 때문이죠. 첫 번째 시간은 이렇게 여러분들과 이런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수업이 어떻게 진행될 건지 수업 계획서 기준을 여러분들과 공유했습니다. 첫 번째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